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이때가 저기 올인 그때 저기 제로아워 때 얘기가 나온 그거 아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썸네일 제목은 또 구설수 그렇게 이렇게 놓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잭 페리가 제로아워에서 경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을 하다가 백스테이지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제 CM 펑크가 이 잭 페리 정글보이를 거의 페이스 투 페이스를 끝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노려봤던 거지 서로. 그러고서 이제 다가가면서 이제 서로 진짜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그냥 우리끼리 드립으로 얘기하면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드러난 이제 뭐 미국 쪽의 뭐 파이트 프리라든가 뭐 레슬링 아이언스 이 추가적인 얘기를 보면은 이거에 대한 진상이 올인 월드 투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그 몇 주 전에 콜리전에서 이미 논쟁이 있었고 그 중에 이러면서 펑크가 2명을 건드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잭 페리예요. 왜냐면 잭 페리가 올인 때 제작진들한테 대놓고 후가고 이거 이렇게 경기할 건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던졌었대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던진 거에 대놓고 딴지를 건 사람이 제작진도 아니고 펑크였답니다. 1. 그리고 2. 훅이 누구지? 그 태즈 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 FTW 벨트 대립 중이었잖아요. 대립 각본 중이었잖아요. 이쪽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제작진들 펑크가 이제 뭐 별로네라서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제작진들이 그래도 페리가 나름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뭐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했다가 이것 때문에 펑크가 대놓고 시비를 건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작진이자 지금 뭐 자버 비슷하게 뛰고 있는 라이언 네메스, 그 돌프 지글러의 동생 라이언 네메스한테도 시비를 걸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콜리전 당시 때 2명에게 사실상 시비를 건 것이 이미 뒤에 조사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펑크는 올인 월드 투어 이전부터 사고를 칠 싹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잭 페리 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잭 페리가 얘기했던 거는 내가 유리에 처박히는 모션, 그러니까 누가 처박히는지 정확히는 불분명했지만 어쨌든 유리라는 단어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유리에 박히는 액션을 하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보통 테이블에 처박히는 것처럼 유리에 처박히는 액션을 했으면 좋겠다. 제작진한테 요청을 했고 잭 페리가. 예. 대놓고 딴지를 걸었던 CM 펑크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물론 이제 정말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자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유리가 아니라 설탕 유리를 쓰면 어떻겠냐. 그럼 좀 덜 위험하니까. 근데 잭 페리는 뭐 얘기는 고맙지만 난 그거 안 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어차피 뭐 제작진들 그렇게 되면 방법을 찾을 테니까 옛날 목소리들 저기 캐니 때 마냥. 그러고서 이제 경기를 치르고 난 직후에 이제 CM 펑크와 잭 페리가 부딪혔던 거고. 그러니까 잭 페리는 뭐 당연히 뭐 부딪히면서 난 전혀 문제 없고. 잭 페리는 지금 악역이에요. 내가 악역이어서 야유를 끌어낼 뿐이었다고 이제 CM 펑크한테 대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설탕 요리가 아니라 일반 요리를 씀으로써 좀 더 극적인 상황을 좀 연출을 해내고 싶었다라는 게 그런 의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였지 잭페리는. 그리고 올인 월드 투어 제로와 당시 때 제작진들도 어느 정도 해법을 냈죠. 어떤 걸 썼냐면 차량 유리를 쓰는 걸로. 차량 유리 쓰면 일단 비상 파편도 안 나오고 이렇게 또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유리 조각이 나오지 않고 하면서 진짜 유리를 깨는 꼴이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야유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CM 펑크가 잭 페리한테 그냥 너 문제 있냐 대꾸를 했고 잭 페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펑크가 페리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렸죠. 갑자기? 그 다음에 초크를 걸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모습을 토니 칸이고 나머지 다른 제작진들이 봤고? 제작진들 그리고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스태프들, 즉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 스태프들, 뭐 웸블리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대요. 네.
그또 웸블리 또 CCTV가 많아서 CCTV 판독도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이 둘이 떨어졌습니다. 펑크와 알렸죠? 응. 페리가 떨어졌어요. 펑크가 이제 열이 받아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잠깐 그럼 펑크는 왜 화난 거야? 자기 주장대로 안 했으니 빡이 돌 수밖에. 키맨글의 판단이 정확해요. 그런 거예요. 일부 사람들 성격으로는 진짜 고집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하면은 엄청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릴래요. 고집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펑크의 고집으로 인해서 사달이 난 게 콜리전 출범 후에 한 2주인가 3주 뒤에 대놓고 이제 그 상품 머치 이게 나온 거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식으로 약간 깠었거든요. 그게 사실상 어떻게 하냐면은 상품 그런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맥 잭슨인가 닉 잭슨의 아내를 깠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벌써 제작진들 몇몇이든 선수단에서도 펑크가 고집을 못 버리네라는 약간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름아름.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좀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난 왜 갑자기 펑크가 왜 잭페리를 그렇게 갑자기 뭐 멱살을 잡았나 뭐 그런 의문이 좀 갔었는데, 펑크가 어쨌든 그러면 설탕 요리로 고집 좀 해라. 그러니까 지 딴에는 아니 물론 걱정됐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레슬링 선배는 맞으니까 나름대로 조언은 했겠죠. 근데 잭 페리는 뭐 선배니까 조언은 해주신 거 고맙다. 근데 이걸 받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던지고 제작진들 안 돼 하면 제작진들 자기는 따르는 거지 펑크 말 따를 이유는 없었거든요. 펑크는 제작진이 아니니까. 응. 오케이. 근데 펑크는 이 새끼가 후배 주제에 내 얘기를 안 듣네? 그런 거예요. 뭐지 씨발? 이게 나오는 거고. 빡이 돈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경기를 치르고 나왔어. 근데 어쨌든 이거의 결과는 안 다치면 된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피를 흘리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에서는 다친 사람은 없었고. 네. 뭐 블러드장 살살 있었지만 그거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예상대로 이제 그게 대놓고 페리가 그 전전주인가 전주 콜리전에서 이제 테즈하고 푹 부자를 동시 도발하면서 FTW 벨트 없애겠다고 했으니 결국에는 그 각본 내러티브대로 결국에는 훅이 아들이 찾아온 꼴이 되면서 끝났어요. 자연스럽게 각본은. 일단 오케이. 근데 근데 이 모든 상황 자체가 CM 펑크 마음에는 안 든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되게 심플한데 이거 무서운 이유입니다. 되게. 그래서 오자마자 야,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아니요, 저 문제 없고요. 저 악역이어서 그냥 사람들 반응 끌어내려고 그지랄 한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야마가 돌아가지고 선빵 치고 멱살 잡고 초크 걸고 이거를 토닉한 보는 앞에서 제작진들 웸블리 직원들 전부 다 맞고 갈라섰죠. 펑크가 여기서 더 열이 받았는 모양인지 그대로 토니칸한테 돌진을 합니다. 토니 칸을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일개 직원이 사장한테 받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확.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펑크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게 워너가 밀어주잖아. 그러니까 내 뒷배에는 워너가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토니칸 좆도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적으로 분위기 보면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회사 들어가면은 똑같은 직급의 팀원이 있어. 근데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이제 차별 대우하는 듯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이제 CM 펑크는. 나는 이제 떡더비에서 계속 있었고. 경력이 좀 짬이 되니까. 이제 그 업계 내에서 차별 대우 이제 받아도 된다.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CM 펑크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차별 대우 받아도 돼. 그러니까 얘는 내 말을 듣겠지. 근데 비스가 얘기한 것처럼 잭 페리는 일개 직원이에요. 선임 말을 들어도 되긴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제작진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츠관 그렇지만 제작진이 결국엔 감독 코치이고 이쪽은 선수인 꼴인데. 근데 문제는 선수가 선수끼리 조언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선수가 그렇다고 바로 가면 코치하고 감독한테 들이댔다고 이러니까 이게.
다른 종목을 하자면 선수가 선수한테 조언하는 상황은 뭐 어느 정도는 최대 있을 상황은 수 아니죠.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창 말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은 명망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최정점에 오른 사람한테 듣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아무래도 후자죠. 후자지. 후자. 그리고 페린 이미 그런 조언을 듣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크리스찬 케이지라고. 외적 사적으로는. 펑크는 요청이고 이제 아마 후자 쪽에 이제 선임이면은 야 그래도 설탕 유래를 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고 조언. 이제 조언 같은 거 하겠지. 일반 유래라면 좀 너가 몸이 상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스러운 눈빛 그렇게 보겠죠. 근데 왜 이제 이거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퀴즈 맨 처음에 초반에 그 차승원 씨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조세호 씨가 물어보잖아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차승원 씨가 표정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조언은 맞아. 그냥 이거고.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잔소리는 이거 나오는 거고. 잔소리는 때려봐야 돼. 그러면서 뭐야 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만약에 하고 할 때 만약에 제작진들 중에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든가 맨닉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되 좀 온유하게 얘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잭 페리도 그냥 그러니 했을 텐데 결국에는 받아줬잖아요. 제작진들 그러면은 설탕유리 뭐 일반유리 떠나서 그러면은 제3에 대한 촬영률이 있으니까 촬영률 쓰는 게 어때? 해가지고 840짜리 리무진 갖고 와서 거기서 박아버렸잖아요. 그냥. 자, 형, 숨 천천히. 어? 자,